여러분, 만약 매달 15만 원씩 통장에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돈으로 관리비를 내고 약값도 내고 손주들 용돈까지 줄 수 있다면요? 들어오는 돈 하나 없이 연금만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노후가 아니라 매달 고정 수입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에이, 그게 가능해요? 은행 예금 이자 가지고 뭘 해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바빠서 못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몰라서일까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봤자 자기들 실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펀드, 투자 상품처럼 수수료 나오는 상품만 추천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 넘는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일인데 몰라서 몇 년씩 손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은행이 먼저 말 안 해주는, 하지만 알기만 하면 매달 생활비처럼 이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열려있는 세금 영원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만 65세 이상 모두가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위험한 투자도 아니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은행 예금, 그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영상 끝부분에는 은행 가실 때 꼭 들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만 챙기셔도 매달 통장에 이자 찍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 원씩 모아두고 계세요. 문제는 그 돈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질 않아요. 젊었을 땐 어땠나요? 25일만 되면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그 돈으로 생활비 내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돈이 들어오니까 나가도 불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매달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현금 흐름의 불안감입니다. 목돈이 있어도 들어오는 흐름이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식, 펀드, 부동산 경매, 요즘은 코인까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 잘못 투자하면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많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 본 사례 정말 많아요. 작년에 만난 72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금 8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가셨대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르신, 요즘 예금 금리 너무 낮아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작년에 15% 수익 냈어요. 그래서 펀드에 가입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마이너스 20%였습니다. 8천만 원이 6,400만 원이 된 거예요. 1,6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돈이면 3년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같은 돈을 갖고도 매달 여유 있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비결일까요? 바로 이 예금 방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 2년짜리 정기 예금 넣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짜리 예금에 넣었다면 2년 후에야 4,300만 원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관리비 나가죠. 약값 나가죠. 결국 생활비는 다른 통장에서 빼서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 이건 같은 정기 예금인데요. 이자를 매달 쪼개서 받는 방식입니다. 즉,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12만 원, 15만 원씩 이자가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4천만 원을 연 4.5% 상품에 넣으면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만 원이 들어와요. 이걸로 관리비 내고 약값 내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죠.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도 든든하고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7세 박인자 어르신은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셨어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받는데 생활비는 한 달에 90만 원이 들거든요. 매달 25만 원씩 모아둔 돈에서 빼서 쓰는 상황이었죠. 그분께 제가 월 지급식 예금을 소개해 드렸고 4천만 원을 금리 4.5%짜리 상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신청까지 함께 했어요. 그 결과 매달 15만 원을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받게 됐습니다. 원래 25만 원 부족하던 생활비 중 15만 원이 해결된 거예요. 남은 10만 원은 기초연금이나 추가 수입으로 보완하셨고요. 3개월 뒤에 다시 뵈었을 땐 표정이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지난달에 관리비 이자로 냈어요. 내 돈 안 건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매달 15일만 기다려져요. 그날 이자 들어오거든요. 이게 바로 예금 방식 하나 바꾼 결과입니다. 같은 돈, 같은 은행, 같은 금리인데 받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도 무시 못하거든요. 보통 은행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어요. 15만 원 이자 받으면 실제로는 12만 6천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한 달에 2만 4천 원씩 1년에 29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10년이면 29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 한번 가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요,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신청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원금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신청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은행 가셔서 말씀하세요.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 2025년인데요. 올해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해요. 근데 왜 은행에서 먼저 안 알려줄까요? 제가 아는 은행 직원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과세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안 돼요. 게다가 설명도 복잡하고 서류 작업도 많아요. 그래서 고객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안내 안 하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은행이 먼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280만 명밖에 안 된대요. 320만 명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어떤 73세 어르신은 5년 동안 이자 받으면서 매번 세금 떼이고 계셨는데 계산해 보니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셨더라고요. 신청만 했어도 한 푼도 안 냈을 돈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150만 원이면 1년 약값이에요. 그 돈 아꼈으면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월 지급식 예금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어떤 건 매달 이자를 주고, 어떤 건 3개월마다 주고, 어떤 건 6개월마다 줘요. 당연히 매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야 매달 생활비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 직원들은 이것도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기본으로 만기 일시 지급으로 해버려요. 왜냐?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매달 이자 지급하면 전산 처리도 복잡하고 관리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월 지급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금자 보호제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은행 몇 개가 파산했잖아요. 그런 뉴스 보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상향됐어요.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갖고 계신다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어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누세요. 그럼 1억 5천만 원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3개 은행에 나눠야 했는데 이제는 2개만 있어도 되니까 훨씬 편해졌죠.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남편 유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한 은행에 다 넣으려고 했대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이제 1억 원까지는 보호되니까 2군데만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2개 은행에 9천만 원씩 나누셨어요. 그리고 각각 월 지급식으로 가입하셨죠. 이제 매달 각 은행에서 33만 원씩 총 66만 원을 받고 계세요. 세금도 안 내고요.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연금하고 이자 합치니까 생활이 되네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은행 예금은 손해 아닌가? 맞아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높은 수익률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까요?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제 돈을 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한번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15만 원, 20만 원이 불확실한 100만 원보다 낫다는 거죠.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노년층일수록 확실성 편향이 강화돼요. 즉,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 확실한 작은 이익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모험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바로 금리 비교예요. 같은 월 지급식 예금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요. 어떤 은행은 4.0%, 어떤 은행은 4.5%, 심지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5.0%까지 주는 곳도 있어요.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0%는 월 33,000원, 4.5%는 월 37,000원, 5.0%는 월 41,000원이에요. 한 달에 8,000원 차이 나는 거죠. 1년이면 96,000원이에요. 이 돈이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몇 번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집 앞 은행에 가서 가입하세요. 금리 비교도 안 하고요. 왜냐? 귀찮으니까요. 은행 여러 곳 다니기도 힘들고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시면 모든 은행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얘야, 은행 금리 좀 비교해줘. 월 지급식 예금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찾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도와드리기 편해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세 정민수 어르신은 아들한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금리 비교했대요. 그랬더니 동네 은행보다 0.7% 높은 상품을 찾았대요. 5천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3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는데 아빠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본 거 처음이래요. 오히려 고맙대요. 여기서 잠깐 인터넷 은행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곳 아시죠?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더 많이 줘요. 왜냐? 지점이 없어서 운영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만큼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인터넷 은행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앱으로만 거래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해요. 요즘은 앱도 쉽게 만들어져 있고 자녀분들이 한 번만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처음엔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무슨 인터넷 은행이야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번 가르쳐 줬더니 이제는 혼자서도 잘 쓰신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금리도 높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실전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특판 상품을 노리세요. 은행들이 가끔 이벤트로 특별 금리 상품을 내놓아요. 명절 전후나 연말에 많이 해요. 이때는 평소보다 0.5에서 1.0% 더 높은 금리를 줘요. 이런 정보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우대 조건을 활용하세요. 급여 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 이체 같은 조건 충족하면 금리를 더 줘요.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쉬워요. 연금 받는 통장만 옮겨도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중도해지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때 중도해지하면 수수료가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니까 가입 전에 꼭 물어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수수료 얼마예요? 이렇게요. 넷째, 자동 재예치를 조심하세요. 만기되면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재예치될 때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다섯째, 통장 정리를 하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소액 예금들 있으시죠? 그거 다 모아서 하나로 합치세요. 그래야 관리도 편하고 금리 협상력도 생겨요. 500만 원 10개보다 5천만 원 하나가 더 유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25년 말까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이신데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 내년부터는 못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 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월 지급식 예금 있나요? 둘,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셋, 우대금리 조건이 뭐예요? 넷, 중도해지 수수료는 얼마예요? 다섯,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되죠? 여섯, 다른 은행은 금리 얼마 주는데 더 못 주세요? 이 6가지만 물어보셔도 은행 직원이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직원이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고객인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노후의 안정감은 돈의 액수보다 현금 흐름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됩니다. 매달 통장에 이자 찍히는 거,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15만 원. 그 돈으로 관리비 내고, 약값 내고, 가끔은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노후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그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럼 실천만 하면 돼요. 특히 비과세 혜택이 곧 바뀌니까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 나실 때 은행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월 지급식 예금 가입하고 비과세 신청하러 왔어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65세 이상 분들께는 꼭 올해 안에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알고 실천해야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